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군포시 당동도서관 특별강연 프로젝트 이번 세 번째 시간, 지금은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모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개인연금, 사적연금의 양대 산맥, 바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연금저축은 가입하실 때, 납입하실 때 세금을 환급해 드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과세를 늦춰주는 과세 이연 상품이라면, 오늘 설명드릴 개인 연금보험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낼 때는 세금을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탈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세금 없이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아마 여러분들 생명보험사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가입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연금보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크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약해 드릴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금리에 따라서 내 연금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리 연동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 연동이라고 하죠. 두 번째,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불려드리는 변액연금보험.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변액연금은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입하시는 거. 세 번째, 형태는 변액연금이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저보증 금리를 제공해드리는 최저보증연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크게 다 이 큰 틀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공시이율에 따른 금리 연동형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변액연금인지, 아니면 최저보증 해드리는 연금인지,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입하신 연금들이 많이 계신데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금리 연동형 상품들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가 최소한 4%, 5%는 됐는데 지금은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점점 수익률이 낮아져서 내 연금 적립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 연금 상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금리가 올라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연금을 수령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상품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더 좋은 금리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사실 그거밖에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수익률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가입하신 연금 중에서 투자하는 연금,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은 투자를 어떻게 했고 펀드를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한 1, 2년 정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반대로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주가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있다가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그렇다면 내 변액연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균에만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다면 50% 수익은 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변액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50% 이상 나지 않았다, 혹은 30%도 안 됐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펀드 선택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펀드 변경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어떤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중에서, 특히 변액연금 중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드리는데 손실이 나면 원금 보장을 해드리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익이 나면 수익을 드리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지켜주는 보험. 좋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원금 보장되는 변액연금보험은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장해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원금 보증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어마무지해요. 6천만 원 정도의 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실제 원금 보증 수수료를 얼마 내시냐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것도 원금 보장 돼봐야 수십 년 후에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원금 보장이 되는 연금보험은 웬만하면 가입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연금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건데 근데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 연금 받아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왜 화폐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연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적인 사례를 비교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줘요. 하지만 개인연금은 연금 받을 때 정해진 금액을 계속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훨씬 좋은 구조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왜 올려드리냐면 납입 방식 자체가 달라요. 국민연금은 정률 납입이에요. 정률 납입. 무슨 뜻이죠?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9만 원 내세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8만 원 내야 돼요. 똑같이 9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300만 원 되면 27만 원 내야 돼요. 월급이 400만 원 되면 36만 원 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은 월급이 오르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내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도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를 보존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월급 오른다고 더 내셨어요? 내가 내는 10만 원은 20년 전 가치로 내고 있잖아. 그걸 내면서 내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 맞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계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폐 가치를 보장받고 싶으시면 내년에 물가가 2%가 오르고 내년에 월급이 오르면 여러분들이 10만 원 내시던 걸 11만 원, 12만 원 내시면 돼요. 그러면 연금의 화폐 가치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 기간만 정해놓고 받는 확정기간연금형,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물려주고 가는 상속연금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연금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비율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단, 노후 생활의 기본은 언제 내가 돌아가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종신연금형을 가장 기본으로 설계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정 기간, 10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계하신다면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연금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에 관련해서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으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사망보장이거든요. 돌아가시면 받는 보험이에요. 근데 내가 뭐 죽어서 받아서 뭐 하냐, 이거 쓰고 가자 라고 해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 사망보험이 해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고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그냥 저는 물려주고 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걸 연금으로 쓰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 개인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하시라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배신이야 배신. 다음 시간에 연금 자산 관리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